에센셜리즘 그렉 맥커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일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자기 개발도 하려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맥커운은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라. 이 말이 참 와닿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자의 생각과 실제 우리 삶에서 느끼는 고민들, 그리고 에센셜리즘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찾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 집중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렉 맥커운은 이 책 에센셜리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게 바로 에센셜리즘이다. 에센셜리즘이란 쉽게 말해 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무조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다면 우리는 이미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SNS 확인 때문에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날들. 그 많은 활동 중 과연 내가 꼭 해야 했던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렉 맥커우는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우선 우리가 어떤 노를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모르면 결국 예스라는 답을 받은 모든 일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 닿았어요. 우리도 매일 무수히 많은 요청과 선택 앞에 서 있는데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 따라가느라 지쳐버립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한 일 중에 정말 에센셜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것부터가 에센셜리즘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쉴 틈 없이 바쁜 걸까요? 왜 늘 해야 할 일에 쫓기면서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일까요? 그렉 맥커우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사회적 압력과 모두 하기에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해야 한다는 생각, 누구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가족, 친구, SNS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오라는 말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진짜 중요한 일에 예스를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모든 부탁에 예스를 외치며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죠. 제가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도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내 일을 못해요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SNS 확인, 불필요한 회의, 별 의미 없는 잡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에센셜리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나죠. 그렉 맥커우는 이 점도 지적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중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렉 맥커우는 에센셜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탐색하기, 제거하기, 그리고 실행하기입니다. 먼저 탐색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내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일인지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일은 나의 장기적인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진짜 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제거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노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렉 맥커우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에센셜 리스트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아니오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타인의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곧 거절에서 시작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하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찾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으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렉 맥커우는 실행의 핵심은 작은 단계로 나누라고 합니다. 큰 목표만 바라보고 무작정 달리면 쉽게 지치지만 작고 명확한 행동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센셜리즘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행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모든 걸 다 하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하다 보니까 더 큰 성과와 함께 마음의 평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 가지 원칙 탐색하기, 제거하기, 실행하기를 의식하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센셜리즘의 핵심 원칙들을 알았으니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맥커우는 말합니다. 에센셜리즘은 마법이 아니고 습관이다. 즉 매일 조금씩 꾸준히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선순위 정하기가 필수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해내면 그날 하루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다가 중요한 일을 끝내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일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렉 맥커우는 일정표에 중요한 일에만 블록 타임을 예약하라고 권합니다. 다른 잡일이나 회의가 아닌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말하기 연습. 친구, 동료,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요청 중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경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를 할 줄 알게 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산만함 줄이기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꺼놓거나 작업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은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해내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해본 방법 중 하나는 아침 1시간을 무조건 중요한 일에만 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메일 확인도 SNS도 잡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고 마음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요청을 잘 걸러내는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에센셜리즘은 거창한 목표를 당장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에센셜리즘을 알고 실천하려고 해도 실제 삶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함정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모두 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모든 일을 다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렉 맥커우는 모두라는 말이 곧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 할 일 목록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항목을 과감히 지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얼핏 좋은 것 같지만 에센셜리즘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실행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도 못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보다는 진행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며 점점 나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많을수록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렉 맥커우는 내 인생의 주체는 나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큰 고민을 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될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에센셜리즘은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의미 있는 일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함정들에 여러 번 빠졌습니다. 특히 완벽주의 때문에 중요한 일도 미루거나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해서 에너지 소진이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에 더 에너지를 써야 할지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함정들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만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해보기,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한 가지를 끝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에센셜리즘의 원칙과 함정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에센셜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렉 맥커운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에센셜리즘은 단발성의 결심이나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새해 다짐이나 계획을 세워보면 초반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경험 많으시죠? 에센셜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집중과 선택에 신경 쓰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금세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렉 맥커운은 이를 막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계약을 맺을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는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종이에 쓰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반성이 중요합니다. 한 달, 두 달 단위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자기 비판에 너무 엄격해지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계속되고 꾸준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센셜리즘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단지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도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자기 돌봄도 에센셜리즘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저도 에센셜리즘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는 마음가짐과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균형 감각이 없으면 결국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며 작은 성공을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균형 감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센셜리즘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실제 사례들과 함께 그 놀라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는 시간과 에너지의 주도권 회복입니다. 그렉 맥커운도 말하듯이 에센셜리즘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과감히 내려놓느냐에 따라
하루 24시간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매일 회의와 잡무에 치여 정작 중요한 업무는 미루기 일쑤였는데 에센셜리즘을 실천하며 필수적인 회의만 참석하고 그 시간에 집중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센셜리즘은 단순히 일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건강, 자기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한 독자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싶어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집중 덕분에 업무도 더 잘 되고 삶이 훨씬 균형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에센셜리즘은 일과 삶의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센셜리즘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이 커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에만 예스라고 말하고 불필요한 것에 노라고 말하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작은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30분만이라도 가장 중요한 업무나 나만의 성장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또는 주변에서 자주 하는 아니오를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에센셜리즘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과 만족감도 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 에센셜리즘의 철학과 실천법 그리고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매기기 방법입니다. 그렉 맥코운이 강조하는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이를 긴급, 중요 두 축으로 나눠서 분류해 줍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기서 에센셜리즘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진짜 우리의 삶과 목표에 의미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에센셜리즘에서는 노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라고 말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를 돕기 위한 팁으로 먼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예스를 말하는지 알면 노를 말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사소한 요청이나 부탁에 아니오를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세 번째, 시간 블록 기법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시간을 미리 일정의 블록으로 잡아두고 그 시간에는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와 단순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알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거나 이메일 확인 시간을 정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역시 에센셜리즘의 핵심, 불필요한 것 제거하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과 피드백 루프 만들기입니다. 주기적으로 내 삶과 업무를 점검하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간이나 월간 회고 시간을 만들고 성공과 실패, 개선점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하며 삶이 훨씬 명료해지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에센셜리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렉 맥코운이 말하듯 적게 그러나 더 깊게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과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명확히 하고 그 한 가지에 용기 있는 예스를 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에는 담담하게 노를 외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으로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단순하고 명확해지길, 그리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